푸드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델을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1992년 고베 항구에서 한 배가 물에 미끄러져 들어갔고 역사상 어느 선박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냈다. 프로펠러도 터빈도 없이 바다와 접촉하는 움직이는 부품 하나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제 인생에서 만든 모델 중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모델이었습니다. 거의 소리 없이 항해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뒤 사라졌다. 진짜 수수께끼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아니다. 왜 일본이 관심을 끊었느냐는 점이다. 칼날과 소음 위에 세워진 세계. 수천 년 동안 바다는 같은 방식으로 정복되어 왔다. 인간은 단단한 무언가를 이용해 물을 밀어냈다. 노는 바다를 가르며 돋친 바람을 굽혔다. 프로펠러는 회전하는 금속 날개로 파도를 가르고 선체를 진동시키며 깊은 바다에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다. 해양 역사상의 모든 도약은 여전히 같은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물을 뒤로 밀어내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증기 엔진, 디젤 엔진, 그리고 모두 결국 회전하는 축과 프로펠러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끝났다. 더 큰 엔진, 더 강한 날개, 더 높은 속도. 진보란 재발명이 아니라 세련됨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진보 밑에는 완고한 문제가 있었다. 프로펠러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진동을 만들었다. 공동현상으로 물 안에 거품을 만들어내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지문을 남겼다. 상업용 선박에는 비효율성을 의미했고 잠수함에는 취약점을 뜻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남아있던 질문이 있었다. 바다 자체를 접촉하지 않고 밀 수 있다면 어떨까? 실험실에 머무르길 거부한 물리학. 그 대답은 조선소가 아닌 물리학에서 나왔다. 자기유체역학, 즉 AMDH는 전기 전도성 유체가 자기장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바닷물은 우연히도 그런 유체 중 하나다. 바닷물에 전류가 흐르고 적절한 각도로 자기장이 적용되면 물은 힘을 경험한다. 그 힘이 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날개가 물을 밀어내는 대신 물 자체가 움직이는 부품이 된다. 회전하는 축도 기계적 접촉도 없다. 단지 전자기력이 해수를 도관을 통해 가속하여 추진력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우아하게 들리며 거의 너무 우아하다. 기계적 복잡성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대체한다. 조용함, 진동 감소,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폐성을 약속한다. 이론상으로는 혁명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몽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수십 년의 실패. MHD 추진 개념은 1960년대 초반 연구자들이 액체 금속용 전자기 펌프 실험을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액체 금속에서 바닷물로의 도약은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초기 설계는 너무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했고 자석 무게가 수십만 톤에 달해야 했다. 한때 계산 결과 잠수함 크기에 맞는 MHD 시스템이 항공모함보다 무거운 자석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디어는 묻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계속되었다. 작은 프로토타입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모델들은 시험 수조를 기어다녔다. 어느 것도 확대되지 않았다. 자석은 과열되었고 전력 요구량은 급증했다. 실제 바닷물 저항이 포함되자 효율은 붕괴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 연구자가 조용히 포기했다. MHD 추진은 각주가 되었으며 때때로 공상과학에서 다시 떠올랐지만 엔지니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물리학은 작동했다. 공학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공영에 처했다. 일본의 경제 위기가 불러온 위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겉으로는 호황을 누렸지만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치솟았으나 선박 건조 혁신은 정체되었다. 국내 조선소는 경쟁력을 잃었고 상선과 엔진은 점점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해양 강국으로 세워진 나라에게 이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야심찬 목표를 가진 연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일본이 여전히 해양공학을 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는 것,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건조하는 것이었다. 모형도 실험실 시범장치도 아닌
진짜 배를 만드는 것. 그들의 목표는 자기유체 동력 추진이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미완성이었기 때문이며 다른 곳에서는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배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업적인 모험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불가능한 선체 야마토 1호를 건조하다. 그 배의 이름은 야마토였다. 그 이름은 무게감을 지녔다. 고대 일본과 전시 야망, 심지어 문화적 신화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 야마토는 총이나 갑옷이 아닌 자석을 장착할 것이었다. 길이 30m, 배수량 185톤에 불과한 야마토1은 과거의 군함에 비해 작았다. 하지만 그 형태는 즉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렸다. 매끄럽고 미래적인 선체,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펠러 샤프트도 없고 방향타도 없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해 무게를 줄이고 자기 간섭을 피했다. 모든 재료 선택이 중요했다. 작은 전자기 교란이라도 추진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은 배치였다. MHD 추진기는 직접 바닷물 흐름이 필요했기에 선체 내부에 내장되어야 했다. 기술자들은 배의 밑면에 움푹 파인 부분을 만들고 자기 추진 장치로 물을 유도하는 흡입과 배출 터널을 조각했다. 갑판 위에는 디젤 발전기가 대기 중이었다.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박에 설치된 그 어떤 추진 시스템보다 복잡한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배의 자기 심장 속에서 각 AMHD 유닛은 거대하고 복잡하며 무자비했다. 초전도 코일이 핵심을 이루었고 바닷물 덕트 주위에 한 쌍씩 배열되어 있었다. 작동하려면 액체 헬륨을 사용하여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로 냉각해야 했다. 그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사라져 엄청난 전류가 손실 없이 순환할 수 있었다. 극저온 시스템만으로도 공학적 성취였다. 여러 겹의 층이 코일을 주변 열로부터 차단했다. 진공 챔버가 열 전달을 막았다. 액체 헬륨이 끊임없이 침입하는 열을 흡수하고 운반했다. 발생한 자기장은 너무 강력하여 초기 테스트에서 단일 코일이 1m 이상 떨어진 물체를 끌어당겼다. 그 위험 때문에 설계자들은 자기장을 여러 코일로 나누어 분산시켜 잡음 흡인을 줄이면서 추진력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설치될 때쯤 추진 시스템은 선체 배수량의 거의 70%를 차지했다. 야마토1은 본질적으로 움직일 뿐인 떠있는 자기 실험이었다. 해상 시운전, 한계, 그리고 조용한 실망. 2992년 6월, 야마토1은 마침내 고베 항구에서 물에 들어갔다. 가동 과정만도 거의 2주가 걸렸다. 액체 헬륨을 도입하기 전에 크라이오스타트를 며칠간 미리 냉각해야 했다. 그때서야 전류가 서서히 코일에 흐르면서 초전도 상태가 되었다. 출항 후 야마토1은 조용하게 움직였다. 공동화 소리도 없고 기계 진동도 없었다. 선체 아래에서 물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성능은 실망스러웠다. 설계 한계 아래의 자기장 강도에서 선박은 겨우 5노트 조금 넘는 속도에 도달했다. 모델들은 더 높은 속도를 약속했었다. 엔지니어들은 전류를 높였지만 지속 전류 스위치의 결함으로 시스템이 목표 자기 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선박은 작동했지만 충분히 잘 작동하지는 못했다. 바다의 저항은 계산보다 강했다. 덕트 내부의 유동 손실이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물리학이 최종 결정을 내린 셈이었다. 왜 세계가 멀어졌는가? 시운전이 끝난 후 엔지니어들은 결과를 냉혹하게 분석했다. MHD 추진은 이론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다. 문제는 규모였다. 기존 추진 방식을 능가하려면 차후 선박은 야마토1의 한계를 훨씬 넘는 20테슬라 이상의 자기장이 필요했다. 이는 더 큰 자석, 더 많은 헬륨, 더 많은 전력, 그리고 출항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감을 의미했다. 상업용 선박은 열이틀을 기다릴 수 없었다. 군함은 내부 용적 대부분을 소비하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효율성이었다. 연구는 조용히 어뢰와 실험 잠수함에서 이어졌지만 대형 HD 선박은 조선소에서 사라졌다. 야마토1은 미래를 증명했다. 단지 현재에 실용적이지 않았을 뿐이다. 미래를 증명했으나 그 후 사라진 배. 시험 운항 후 야마토1호는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 고베의 박물관 전시물이 되어 고요한 엔진은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
2016년에는 해체되어 자석과 덕트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유산은 여전히 불안을 자아낸다. 한때 움직이는 부품 없이 바다를 건넌 배가 있었다. 기술자들은 교과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물리학조차 잠시나마 협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실용성이 실험을 끝냈다. 야마토 1호는 기술혁명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님을 증명한다. 세상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언젠가 소재가 개선되고 에너지가 풍부해지면 배들은 다시 날개나 소음 없이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그것은 돌파구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길을 보여준 잊혀진 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